안녕하세요. 뿌리까지 치료하는 한의학 박사 김선영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두전증이에요. 두전증, 머리두. 자, 머리 떠는 증상, 또 이제 환자분들께서 하시는 말씀 용어로 챗머리 떨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머리 떠는 증상, 나도 모르게 머리를 떤다. 또는, 저희 엄마가 머리를 떨어요. 근데 우리 엄마 본인은 정작 몰라요. 이게 어떤 뭐 큰 병이 아닐까요?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오늘 예전에 한번 우리가 두전증 영상으로 다뤘었는데 환자분들께서 한방에서 이게 치료가 된다고 하던데 주변에서 치료한 사람을 봤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좋아지는 겁니까? 궁금해 하셔서 구체적으로 오늘 한 번 더 다뤄볼까 합니다. 혹시나 주변에 머리 떠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영상 보시고 치료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챗머리 떨림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왜? 뭐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너무 답답해 하시고 우울해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떠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인지가 되고 이 떨림이 내 몸에 느껴지면, 머리 떨린다는 게 이렇게 인지가 되면 내가 알 텐데 나는 모르겠는데 환자분들 주변에 이제 친구분들이나 지인들께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 머리 떨어. 머리 떤다. 당신 머리 떨어요. 엄마 머리 떨어요. 엄마 머리 왜 떨지? 할머니들이 떠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한의원에 내원하시기 전에 환자분들께서 머리 떤다는 얘기를 이렇게 뭐 몇 번씩 들으시면 치료 시도를 해보시겠죠, 당연히. 너무 둔하고 이에 대한 이제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시는 환자분들께서는 좀 방치를 하셨다가 자꾸 주변에서 얘기를 하니 내가 병원에 와봤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대부분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은 신경과나 신경외과 또는 어떤 분들은 피부과도 다녀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치료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보톡스 맞았어요. 목 주변으로. 이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보톡스를 왜 놓나요? 보톡스는 주름 펴는 데 쓰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어머니 그 보톡스 원리를 설명을 못 들으시고 받으셨나요? 하면 이거 맞으면은 일정 기간 동안 좀 덜 떤다 해가지고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보톡스는 여기 이제 그 목을 받쳐주는, 우리 머리가 머리를 목이 지탱하지 않습니까? 우리 머리가 몇 킬로죠? 대략 뇌를 포함해서 4-5kg 정도 됩니다. 4kg에서 5kg. 근데 이 무거운 머리, 생각보다 무겁죠, 그죠? 이 무거운 머리를 경추가 지탱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 얇은 목이 머리를 지탱하는 데 있어가지고 부담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이 목 근육이 긴장되고 척추의 정렬이 틀어져서 신경의 부담이 감으로 인해 머리가 떤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주변에 힘을 빼주고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보톡스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환자분들이 얘기를 하시죠. 선생님, 보톡스를 맞으니까 뭐 6에서 8개월 동안 이쪽에 이제 긴장이 안 되고 이제 강제적으로 힘이 빠져서 그런지 약간 덜 떠는 것 같기도 한데, 보톡스 기운이 떨어졌는지 내 기분상 더 떠는 것 같습니다. 또는 뭐 주변의 가족분들이 보톡스 맞을 때는 또 괜찮더니 맞고 나니 오히려 약간 더 떠나,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다,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된 것 같다, 다른 의료기관을 한번 찾아볼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시다가 오셨다는 분들이 계신데요.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할까요? 자, 일단 인터넷에 동맥 한번 쳐보세요. 피 흐르는 동맥, 정맥 말고 독맥. 자, 동맥을 쳐보면 이렇게 머리 뒤쪽으로 척추를 따라서 혈자리가 쫙 분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척추를 따라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경혈을 동맥이라고 하는데요. 동맥의 경혈도를 따라 이 신경이 부담되는 것과 근육이 경직되는 걸 풀어주기 위해서 꼼꼼하게 침을 놓습니다. 이 환자의 떨림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제 몇 년간 떨었는지, 그리고 가족력이 있는지, 경증인지 중증인지, 이전에 어떤 치료를 하셨는지에 따라서 침 횟수와 주기를 결정을 합니다.
환자분은 조금 많이 떠시니까 침 치료를 자주 내원하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어떤 환자분은 환자분은 생각보다 환자분 걱정하시는 만큼 이 강도와 빈도가 심하지 않으시니까는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좀 내려놓으시고 마음을 치료하셔도 되겠고, 일주일에 2번만 내원하세요, 또는 일주일에 1번만 내원하세요. 저희가 이렇게 빈도를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오시면 떨림의 정도를 체크를 하고 침을 꼼꼼하게 들어갑니다. 침 치료 계획을 잡으면서 저희가 이 환자의 전반적인 몸 상태를 체크합니다. 이미 떨림으로 마음고생을 좀 하신 환자분들은 제일 먼저 환자분들 하시는 말씀이 시선이 집중될 때나 몸이 피곤할 때나 그 전날 잠을 좀 못 잤을 때나 스트레스 받을 때 떨림의 강도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더 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들 하시거든요. 자, 우리가 손가락을 움직여야 되겠다, 팔을 움직여야 되겠다, 머리를 좌우로 움직여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내 의지로 조절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태성 진전은 내 의지로 떠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움직이려고 떠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자율신경계에서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반응이죠. 그 말인즉슨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시켜야지, 내가 위장을 움직여야 되겠어, 대변 보러 가야지, 뭐 대장을 움직여야 되겠어, 이걸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내가 의지대로 조정할 수 없는 나의 기능들, 자율신경계에서 문제가 생긴 걸 이제 우리가 바로잡는 치료를 하는 건데요. 떨림도 마찬가지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떨죠, 그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떠는데 시선이 집중된다든지 스트레스를 받았다든지 컨디션이 이제 안 좋다든지 그러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신경들은 더 예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제를 쓸 때 대표적인 한약제들이 시호, 용골, 모력, 향부자, 단삼, 현삼, 이런 약제들을 이제 떨림 환자들 치료를 할 때 이제 많이 배합을 하는데요. 그 약제들이 해주는 역할이 1차적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내 몸에서 방출이 되는 걸 억제시켜주고,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내 몸이 스트레스를 덜 인지하도록 해소시키고 순환시켜서 밖으로 빼내는 약제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경추 쪽에서 우리가 왜 되게 스트레스 받고 막 이제 골치 아픈 일 생기면 뒷목 땡겨 하잖아요. 이 뒷목 쪽에서 부담을 받으면서 경직이 되는 이 순환 혈자리들을 더 활발하게 순환시킬 수 있도록 이 순환을 도와주는 약제 쓰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동맥의 경혈도 라인으로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침 치료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치료를 해보면 환자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진통제 먹은 것처럼 마치 싹 오늘부터 한의원 가면 오늘 침 맞으면 오늘 안 떠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한 이유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몸에 있는 기능들은 어떤 부분이 고장이 났다 해서 이거 고장 나서 나 이 부분 너무 고민돼, 나 자꾸 설사하고 과민성 대장증후군 있는데 이 대장을 좀 건강한 대장으로 바꿀 수 없을까? 새 대장을 사서 젊고 싱싱하고 건강한 대장을 여기 갈아 끼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모든 내 몸에 있는 거는 다 똑같아요. 이쪽으로 가는 방향이 맞는데 옆길로 새서 이상 반응이 나타나고 질환의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이 상태에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순식간에 침 한 대 맞고 한약 한 팩 복용한다고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싹 이렇게 안 되죠, 그죠? 서서히 내가 이 증상을 가지고 온 세월만큼 어쩌면 치료를 한다고 생각을 해야 환자분들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요. 그만큼 내가 3년 전부터 떨었다 해가지고 3년 동안 치료 기간이 걸리지는 않거든요. 몇 개월, 또 이제 좀 증상이 심한 분들은 수개월 걸리는데 어쨌든 천천히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자, 내가 이 떨림이 유발되기 전에 이 머리와 목과 이 경추와 이 몸을 가지고 생활한 세월이 60년이에요, 선생님. 그런데 제가 떨림을 느끼게 된 건 5년입니다. 60년 써먹은 근육과 신경이 고장이 서서히 나면서 5년 전부터 증상이 발현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순식간에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지 않겠죠, 그죠? 저희가 환자분들 오시면 진짜 막 순식간에 치료해드리고 싶어요. 막 타 지역에서도 많이 오시고 기차 타고 멀리서 오시고 이러시니까 얼마나 이 과정이 번거롭고 부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환자분들 오시면 저는
저희 한의원 안 오셔도 되니까 제가 제일 바라는 거는 환자분이 저랑 가장 빨리 이별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드라마틱하게 순식간에 자고 일어나서 쫙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를 하시고 치료를 하셔야지 환자분들께서 치료하시는 동안 스트레스가 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태성 진전, 두전증, 그 다음에 챗머리, 이 같은 말이죠. 이 증상은 스트레스와 직결이 돼서 머리로 오는 증상이란 말이에요. 발로 온 것도 아니고 팔로 온 것도 아니고 이 증상이 머리로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머리에서 받을 수 있는 부담을 최대한 덜어줘야 되는데 이 치료 자체가 환자분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행위가 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이 한방치료 이렇게 계략적으로 흘러갑니다.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치료에 스트레스를 좀 놓으셨으면 좋겠다. 물론 머리 떤다는 얘기를 듣는데 스트레스 안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미 증상이 왔지 않습니까? 왔으면 그 상황에서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치료 행위를 하면서 아유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됐지 뭐 이렇게 치료를 하면 된다더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치료하는 거랑 내게 왜 이런 증상이 왔어 나 너무 진짜 우울해 슬퍼 이것 때문에 잠도 안 와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치료하는 거는 천지차이예요. 마음먹기 달렸잖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이 환자분들 두전증, 챗머리 떨림으로 마음고생하시는 환자분들께 조금 위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